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한자 교육진흥회 교재를 활용해서 준호급 한자 완전풀이 하는데요. 오늘은 사과이고 역사와 지리와 관계된 한자들을 좀 모아서 자원풀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한자가 잘 외워지실 겁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술의 거라고도 하고 술의 차라고도 하는 한자 보시는데요. 네이버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이 술의 바퀴 모양을 좀 그렸기 때문에 이 모습을 세로로 세우면 이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퀴가 되는 거고 축을 만들어서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쓸 때 이렇게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세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수레 모양이고요. 수레와 바퀴를 그린 거고요. 언제 거가 되고 언제 차가 되냐? 보통은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거라고 하고 차는 짐승이나 어떤 동력 기계 모터 이런 걸 썼을 때 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차 할 때 쓰는 차지만 여기서는 차로 발음하죠. 그런데 수레로 할 때는 거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할 땐 거, 기계가 할 땐 차. 수건은요, 사람 몸을 감싸는 큰 수건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건 모양이고요. 머리에다 하면 두건이 되고 삼각형 모양으로 하면 삼각건이 되고요. 옛꼬를 보시는데 옛꼬라고 하셔도 되고 예고라고 하셔도 되는데 열십자는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십, 많이, 오래전부터 어떤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있었다. 옛날에 말이야. 우리 쪽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전에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든지 옛날 물건을 고물이라고 한다든지. 자, 군사군자를 보시면 수레거차 방금 앞에서 배웠는데 위에 있는 한자가 집이 아니라 덮다라는 뜻입니다. 수레를 덮어 다닙니다. 위장을 하고 숨겨 다닙니다. 적군이 보일까봐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군사라고 합니다. 군인이나 군사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백성민자는요, 좀 유래가 좀 무서워요. 백성은 천한 신분인데요. 눈먼 사람이고 죄를 지으면 눈을 안 보이게끔 고문을 했대요. 그래서 한자를 찾아봤더니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눈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뭔가 찌르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눈먼 백성이라고 했대요. 백성민자는 좀 우매하다라는 뜻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유래가 있다는 것만 보시고, 그래서 유래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쓰는 게 좀 특이한데요. 먼저 윗부분에 있는 눈 모양으로 상징한 네모를 쓰고 축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이를 쓰고 옆으로 빼면 돼요. 백성민. 먼저 선자는 위에 있는 한자를 갈지로 보는데요. 가다라는 말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점을 딱 찍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런 걸 갈지라고 하는데 갑니다. 갈 때 사람이 갑니다. 사람인 자는 아래로 오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앞서간 사람입니다. 앞에 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앞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있네. 앞서간 사람, 그래서 나보다 먼저 뭔가 태어나고 먼저 뭘 알 것 같은 사람 우리가 다 선생이라고 부르고요. 내 앞에 있는 조상을 선조라고 하는 거죠. 성시성을 보시면 여자를 쓰시고 뒤에 날생인데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성씨를 이 아이한테도 부여해 줍니다. 성씨. 옛날에는 모계사회여서 엄마의 성씨를 갖습니다. 아빠의 성씨를 쓸 때는 우리가 성씨 씨를 씁니다. 아빠의 성씨는 씨로 쓰고 엄마의 성씨는 이 성씨성을 쓴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성씨를 두 개를 하는 거죠. 엄마한테 받은 성과 아빠한테 받은 씨를 하는 거죠. 성씨 이렇게 하면 그렇게 두 개가 다 섞인 말로 본대요. 성명, 그럼 내 앞에 있는 성과 명, 이름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떼신데요. 뒤에 있는 한자 관청시가 발음을 줍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관청에서 날과 때와 씨를 뿌릴 시기, 거둘 시기 이런 것들을 다 관하라고 알려줬다고 해요. 날일은 태양을 상징하니까 태양을 보면서 관청이 때를 알려준다,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아까 수건 건자를 배웠습니다. 수건, 좋은 수건을 사러 어디로 가냐? 저작거리로 갑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말에 약간 변형을 시킨 한자에 갑니다. 뭐 사러? 수건 사러 갑니다. 해서 옷감 사러 가자. 옛날에는 이제 수건을 큰 천으로 보셔도 돼요. 배포자로 보셔도 되는데 조금 급수가 높은 자에는 이렇게 삼배, 배포라는 한자도 있긴 한데 저자시하고는 틀려요. 배포자에 삼배, 배포. 그렇게 옛날에 시장에 가서 옷감들을 사왔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 이제 전주시, 뭐 진주시, 광주시, 천안시 이런 식으로 시를 쓸 때 쓰는 시자에 거기에 백성민을 쓰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마당, 큰 마당에서 장사를 하면 시장이 되겠고 해서 저자는 시장이라는 말. 구슬옥자 같은 경우는 점을 여기서 강조를 하는데 구슬이에요. 이렇게 구슬이 있는데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근데 거기에 구슬이 하나 이렇게 남은 것을 그려놓습니다. 만약에 점이 없다면 무슨 자죠? 그렇죠. 임금왕자죠. 구분을 하셔야 되죠. 점이 없으면 임금왕, 점이 있으면 구슬옥, 옥색, 옥동자, 옥동자는 구슬이 엄청 귀한 보석인 것처럼 귀한 보석 취급을 받은 어린아이니까 이쁨 많이 받는 아이를 옥동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스크림도 많이 보는데요. 또 개그맨이 한참 옥동자 캐릭터를 해가지고 좀 유명하긴 한데 진짜 귀한 자식입니다. 오드는요, 이렇게 옷 모양, 특히 윗옷을 뜻하는 한자예요. 아랫옷은 여기 상자 있다시피 치마 상자를 써야 아랫돌이 상자예요. 사람의 옷을 그린 건데 획순이 좀 특이하니까 보세요. 하나, 둘 쓰죠. 셋, 넷, 그 다음 여기를 쓰고 닫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조자는요, 앞에 있는 한자 보일시가 들어가면 조상을 뜻하는 한자, 귀신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상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놓는 이런 향초 꽂는 것을 큰 상에다가 이렇게 놓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조상이고요. 제사 지내는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있고 할아버지 묘소 앞에 비석 모양이 있다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또 있고 내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가 선조라고 하죠. 조상이라고 하고요. 살주자요. 뒤에 주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었구나. 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구나. 사람이 사는 곳, 그 사는 곳이 주인이구나. 여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이 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내가 사는 곳을 주소라고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평평할 평자는 이렇게 이게 저울추 모양입니다.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저울대가 있고 저울추를 이렇게 달아놓은 모습이에요. 둘이 아주 평행이라고 하면 무게가 같다는 얘기죠. 평평하다, 공평하다, 절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방패칸, 나눌팔, 방패는 저울대 축이고요. 나눌팔은 저울추로 오셔서 평평하게 수평이 맞은 걸 뜻하게 되겠습니다. 평평할 평자의 점을 안쪽으로 모아도 됩니다. 이렇게 점을 모아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나라 이름 한자, 대한민국 한자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해도들 간자인데 이 사람 이름 빠져서 이것만 남은 걸로 봐요. 해가 돋는 나라, 가죽 위는 가죽 중에서도 정말 비싸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만큼만 가죽인데 양쪽에 발 모양이 똑같이 뒤집었어요. 위아래가 겹치면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발 모양인데요. 아침에 해 뜨는 나라, 지켜야 되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중국과 바닷가에 있는 일본이 항상 탐내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 나라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 뜨는 나라, 남들이 다 탐내는 그런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은 한식. 쓰는 게 좀 특이하니까 한 번만 써볼까요? 하나, 위에서부터 쓰시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쓰시고, 뒤에가 문제인데요. 기역 쓰시고 이렇게 닫고 입구 쓰시고 여기는 쓰고 디귿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수하는 이거는 중국자예요. 중국의 한나라 시대 한나라 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물수 변형하고 뒤에 있는 한자가 진흙근인데 노란 진흙이 잘 깔려있는 강바닥에 진흙이 많이 차있는 그런 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황토가 흐르고 있는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막 근처가 있는데 그런 중국의 황하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국의 글씨, 한나라 글씨 한자, 그 나라의 문장 한문, 중국의 한족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건 중국자고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것은 우리나라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